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세금 지식이 없어도 대표님께서 절세하실 수 있는 절세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O의 소득별 세금을 좀 비교를 해 볼 거고요. 또 이런 어떤 세금의 항목이나 세율에 따라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워낙이 우리가 세금이 복잡하고 많지만 오늘은 대표님들 위주로 대표님이 주로 받는 소득, 이 소득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했을 때 똑같은 소득으로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고 세금을 적게 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절세 방법에 따른 어떤 세무적인 리스크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안전한 절세가 가장 중요하겠죠. 법인 CEO의 소득 종류를 제가 좀 봤어요. 대표님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급여소득, 상여금. 이거는 대표님도 법인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급여 및 상여금이 있고요. 그리고 급여 및 상여가 근무를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오래 하시다가 언젠가 퇴직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일시소득인 퇴직금을 받게 돼요. 자, 여기까지는 경영자로서 대표님의 소득이었고요. 다음은 배당금이에요. 배당은 주주로서 소득을 얻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주식의 양도소득. 어떤 내가 주주니까 이 주식을 뭐 팔거나 감자하거나 소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대가를 받으셔야죠. 그것으로 또 소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급여나 상여, 뭐 배당 이런 게 아니라 일시소득인데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소득. 그러니까 이런 정기적인 소득하고 좀 비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이런 소득이 될 거고 이렇게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시로 배당 소득 같은 경우도 일시로 발생하는 게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로 발생하는 이 세 가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종합과세 하지 않죠. 그런데 근로나 상여도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언제요? 대표님이 법인에서 급여나 상여만 받으신다 그러면 얘는 종합과세 하지 않죠. 왜냐하면 종합과세는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발생을 할 때 이제 합산을 하는 건데 이때는 당연히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도 일시소득이라 해서 이게 한 번에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역시 종합과세 하지 않고요. 배당은 조금 애매한데 자, 이자하고 배당하고 합해야 돼요. 이걸 합해서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서 2천만 원이 안 됐을 때는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를 합니다. 14% 지방세 포함해서 15.4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다른 소득하고 합산을 해서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14%로 원천징수가 아니라 내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 이 소득 역시 합산하지 않죠. 왜? 우리가 무언가를 팔았다는 게 매년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갖고 있다가 보통 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당해 종합소득과 합산은 하지 않습니다. 자, 가지급금은 좀 소득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대표님은 돈이 생기신 거고 세금은 안 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세무조사나 이런 이슈가 있을 경우에 이런 가지급금이 혹시 이런 회사의 어떤 수익에 대한 매출에 대한 누락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런 가지급금이 결국은 업무상 꼭 필요해서 대표님이 빌려간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배임이나 횡령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게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발생이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러면 제가 좀 한 장의 표로 정리를 했어요. 대표님들이 세금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원리를 아시면은 이해가 좀 쉽게 되시게끔 제가 좀 표로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대표님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소득을 봤더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여나 상여, 그리고 퇴직금. 퇴직금은 자주는 아니지만 1회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표님들은 퇴직금이 발생하죠. 그리고 배당, 뭐 주식 대금, 기타 소득, 제가 뭐 이렇게 나눴는데 세부적으로 보자면 급여나 상여는 법인의 경영자는 경영에 대한 대가로, 그러니까 모든 소득은 대가로 받는 거죠. 대가로, 경영에 대한 대가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가 있으신 거고요. 단 여기에서는 제가 아까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런 부분을 좀 챙기셔서, 예를 들면은 뭐 내가 근로소득이 있는데 또 임대소득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배우자나 자녀 쪽으로 이전을 해서 좀 소득을 분리한다면 세금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자, 급여 상여 같은 경우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고, 어쨌든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노동법에서 꼭 줘야 되는 이런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시간 외수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님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근로 계약서나 또 취업 규칙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바로 정관, 그리고 주주총회 이런 정확한 상법상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급여 상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라고 아예 법에다가 명시를 해놨어요. 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 부인당해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나는 정당하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지만 규정이 없이 받아갔다면 언제든지 부인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급여 상여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규정만 있으면 안전하겠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정관이나 주주총회 정하라고 했죠. 이게 정하라고 한 거지 정하기만 하면 다 인정받는다는 거하고는 또 다른 말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자, 과다 경비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 무슨 소리냐? 과다하게 쓴 인건비, 과다하게 쓴 그러니까 복지로 쓴 뭐 그런 복지 비용, 복리후생비 같은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과다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다시 송금 불산입,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고 다시 너희의 이익을 잡겠다.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다시 내야 되는 거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미 돈은 가져가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가지급김이 돼요. 그래서 갚아야 될 돈이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규정을 꼭 만들어 놓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과다한 경비를 쓰지 않는다. 과다한, 굉장히 애매하죠. 어디까지가 과다한 건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통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사회통념이 뭐냐. 그래서 부인당한 사례를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요. 어떤 경우에 부인을 당하냐면, 자, 대표이사님이, 자,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 자, 무슨 소리냐. 이사 중에서 대표라는 뜻이에요. 대표이사와 이사가 그 자격이나 하는 일에 있어서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사는 임원이죠. 경영을 하는 사람,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가 한 명이면 그냥 사내이사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사가 두 명이면 둘 다 사내이사지만 그 중에 한 명을 대표로 뽑아요. 이게 바로 대표이사예요. 대표님이 이게 내 회사인데, 그거는 주주로서의 권리예요. 주주로서. 그래서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소각하거나 뭐 매각하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로 해서 소득을 얻는 건. 그런데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니까 급여를 많이 받아야 돼.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대표이사들,
우리 회사에서 경력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경영에 함께 참석하는 이사예요. 근데 대표님이 그 이사 중에 대표입니다. 대표로 뽑혔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이사들과 경력이 비슷한 이사들 대비 급여가 2배, 3배 높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으니까. 자, 대표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사를 막 등재를 막 시켜놔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뭐 영업활동 하시는 뭐 그런 부장님 계시면 그래도 좀 명함에 모양새 있게 영업이사 이렇게 찍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등기에도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급여가 차별이 심하다? 이것은 형평성에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퇴직금도 같은 맥락이에요. A라는 이사는 퇴직할 때 직전 3년 연봉의 1배를 줬어요. 그런데 내가 퇴직할 때는 10배를 받아요. 3배를 받아요. 이거는 형평성에서 좀 위배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지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과다경비. 어떤 형평성에 우리가 사회통념상 보기에 너무 지나치게 받아갔다라고 한다면 과다경비가 될 수밖에 없죠. 자, 다음은 배당, 주식 대금 등을 좀 볼 건데요. 제가 앞에서 급여상여는 경영에 대한 대가로 받으신 거예요. 자, 배당은 주주로서 법인의 출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 출자에 대한 대가를 받으신 거예요. 그 받는 주체는 대표님이지만 어떠한 역할에 따른 대가냐가 다르죠. 네, 그래서 배당은 투자자로서 받으시는 거고요. 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자랑 합해서 전 금융권 2천만 원까지는 14%, 지방세 포함한다면 15.4%로 종결입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표님이 좀 염두하셔가지고 배당을 하실 때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매년 조금씩 2천만 원 이내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특히 작년까지는 특정 주주에게 초과 배당하는 것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나 배당소득세 중에 높은 걸 냈죠. 근데 올해부터는 당연히 배당소득세는 내고 그리고 초과로 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도 납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개인에게 초과 배당을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실익은 없어졌습니다. 소득을 분산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예전처럼 2개 중에 하나를 세금을 내므로써 절세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대신에 이 초과 배당의 그 주체가 사람인 경우에는 증여의제 이슈가 있지만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자, 사람이 아니면 법인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네, 물론 법인이니까 법인세는 내겠죠. 제가 작년에 아닌가? 올해죠. 올해 저희 한 6년 된 회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초과 배당이 올해부터 의미가 크게 없는데 혹시 우리 복지기금에다가 좀 초과 배당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세무팀하고 같이 좀 검토를 해봤는데 복지기금에 초과 배당을 하는 것은 증여의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지기금은 그 법인세도 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네 라고 이제 대표님들 의아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회사에 복지기금이 있거나 좀 활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희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면 복지기금을 활용한 직원한테도 좋고 또 대표님한테도 좋은 그런 절세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 대가로 소득을 받는 건데 당연히 내가 주주인데 이 주식을 뭐 팔거나 소각하거나 뭐 감자를 하거나 어쨌든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단지 고저가 거래인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법인에서 사줄 경우에 사준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법인에서 우리 회사 주식이 필요해서 살 경우에 어떤
목적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자, 요새는 저희가 그 자본 환원 전략을 하고 있어요. 자본 환원 전략은 안전하게 내가 주주로서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위에 상담 번호로 상담을 남기시면 되고요. 기타 소득, 산업재산권 임대 또는 매각. 내가 뭐 특허를 갖고 있거나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거나 뭐 상표를 갖고 있는데 이게 매출의 기여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임대나 매각이 가능을 합니다. 자, 장점은 뭐가 있느냐? 이런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를 일괄적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으로 1억이다 그러면 1억이 다 소득으로 잡히지만 기타 소득으로 1억이다 라고 한다면 이 중에 60%는 경비로 인정이 돼서 4천만 원만 소득으로 잡혀요.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세금이 반으로 확 주네? 반보다 더 주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세무적인 리스크. 이런 특허나 이런 디자인이나 모든 것들이 어떤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았느냐가 항상 세무적인 이슈가 돼요. 3년 전에 이제 그 사건이 있었죠. 이 없는 특허를 만들어서 아주 고가로 매각한 회사들이 다 걸렸죠. 그래서 과세가 됐었는데, 바로 이 객관적인 평가, 거기서 걸렸던 회사들이 주로 대표님이 만들었다고 해서 뭐 5억, 10억에 법인에 팔았는데 그 특허가 대표님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연구소에서 같이 만들었던 거야. 아니면 그 개발 관련된 게 대표님 본연의 업무였다거나 이런 경우는 100% 본인의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특허하면 위험하다, 또 뭐 퇴직금하면 위험하다, 뭐 이렇게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절세 포인트라든지 세무적인 리스크만 정확히 알고 하신다 그러면 위험할 게 당연히 없겠죠.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더라도 뭐 물에 그냥 빠지면 위험하지만 수영 배우고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하고 이렇게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이 법인에서 대표님 개인 소득세를 절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그리고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 않게 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사의 보수는 제가 뭐라 그랬죠? 바로 이사의 보수는 정관, 주주총회 결의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또 과다 경비는 왜 문제가 되느냐? 과다하다고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금액은 내국법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입금 산입한다 그러죠. 회사 이익으로 다시 잡힙니다. 자, 대표적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및 교육훈련비, 뭐 큰 게 인건비겠죠. 복리후생비랑. 자, 이렇게 해서 법인이 그 사업 외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된 손비, 좀 복잡하죠. 우리하고 직접적인 게 아닌 것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래서 대표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절세를 떠나서 우리가 뭐 아무 절세, 아까처럼 소득을 이렇게 나누는 게 절세인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급여로 뭐 3억씩 받았어요. 급여로, 월급여로. 자, 이런 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는 뭘 본다고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과다하냐. 이 과다하다는 건 또 뭘 봐야 돼요? 형평성 봐야 됩니다. 또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냐를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소득이 많기 때문에 이 소득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개인화하시는 게 절세 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대표님 오늘 영상 보시면서 소득이 저런 종류가 있고 이거를 분산했을 때 세금이 낮아지고 또
안전하게 하려면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걸 좀 컨텐츠로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댓글에다가 꼭 남겨주시면 제가 저희 세무지원팀, 법무지원팀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대표님들에게 유익한 정보, 대표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